안녕하세요. 어제인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을 보시면서 아마 법을 조금이라도 공부하셨거나 상식이 있는 분들이라면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허탈감과 분노를 느끼셨을 겁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는데 특검법으로 시효를 정지시키고 그걸 소급 적용해서 유죄를 선고한다. 오늘은 제가 법대 다니던 시절 형법 총론 첫 시간에 가장 먼저 배우는 대원칙, 바로 법률 불소급의 원칙과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이번 판결이 왜 사법 역사에 남을 위험한 선례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특검법, 그러니까 특별법으로 헌법의 대원칙을 바꿀 수 있나요? 헌법상의 불소급 원칙을 하위 법률에 불과한 특별법으로 무력화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법체계상 절대 불가능합니다. 법률 위에는 헌법이 있습니다. 아무리 특검법이라 할지라도 헌법상 소급 입법 금지의 대원칙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 법원과 헌재는 완성된 시효를 살려내는 건 안 되지만 진행 중인 시효를 정지 연장하는 절차법적 변경은 부진정소급이라 괜찮다라는 논리를 내세웁니다. 하지만 이건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형사 피고인에게 공소시효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시점까지만 법적으로 최선을 다해 방어하면 국가 권력의 형벌권 행사에서 벗어난다라는 예측 가능성과 신뢰입니다. 국가가 제때 수사도 못 해놓고 중간에 경기 규칙을 바꿔서 시효 시계를 멈춰 세우는 것. 이건 경기 도중에 국가가 골대를 뒤로 옮기는 것과 다름없는 치사하고 가혹한 행위입니다. 절차법이든 실체법이든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되는 소급은 법치주의에 위배됩니다. 또 다른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5.18과 선거법 위반이 같을 수 있나요? 법원이 이번 판결과 관련 핑계로 대는 대표적인 전례가 1996년 5.18 특별법 판례입니다. 하지만 5.18 사건과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5.18 사건은 국가 무력으로 민주주의를 짓밟았던 헌정 파괴 범죄였습니다. 헌재가 당시 시효 정지를 허용한 것은 헌정사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극단적이고 중대한 공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번 선거법 위반 혐의는 대선 과정에서의 사소한 언행이나 지인 해명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죄의 무게가 만이라면 이건 일도 안 되는 사안입니다. 이런 사소한 사건에 5.18 수준의 헌정사적 잣대를 대어 특별법으로 시효를 정지시키는 것은 비례성의 원칙을 완전히 무너뜨린 사법의 과잉 개입이자 정치적 표적 입법의 남용일 뿐입니다. 판사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판사들은 왜 형법 총론의 대원칙을 외면하는가? 라고요. 법과 대학 형법 총론 시간에 가장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재형법정주의와 엄격 해석의 원칙입니다. 판사 개인이 누구를 싫어하든 정치적 성향이 어떠하든 판사는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공정한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법부는 어떻습니까? 판사들이 마치 80년대 운동권 대학생처럼 주관적인 정의감에 빠져있는 느낌입니다. 내가 법률 문헌을 넘어서서 사회적 정의를 완성하겠다라는 오만함, 즉 사법 적극주의가 법치주의의 뿌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주관적 정의를 위해 법률의 한계를 넘어 사실상의 입법까지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1980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때도 당대 최고의 엘리트 대법관들이 전원일치로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권력에 굴복하거나 자신의 오만에 빠진 판사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역사가 증명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법과 헌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가 권력이 마음대로 개인의 기본권을 짓밟지 못하도록 통제하기 위함입니다. 사심과 정치적 감정이 개입하여 법적 안정성을 깨뜨린 판결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법의 대원칙마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 만든 법치주의의 한계와 허탈감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